반갑습니다.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노출에 있어서 활용하면 안 되는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영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상들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필요하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이런 활용하면 안 되는 영상을 활용하다 보면은 부모님께서는 충분히 노출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아이의 발음이 이상하다거나 혹은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혹은 효율이 매우 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있어서 활용하면 안 되는 영상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어권 국가의 발음에서 벗어난 그런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어권 국가의 발음이란 영국식 발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식 이런 거 다 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itish accent 혹은 English accent라고 하죠. 네, 이런 영국식 발음 혹은 북미권 발음, 미국 및 캐나다. 여기서도 어떤 사투리는 괜찮니 안 괜찮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미권 발음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발음에 관련해서 영국식, 북미식, 그 다음에 호주권 이 발음 이외의 다른 영상은 정말 별로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영상들은 그 영상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고유한 컨텐츠가 있고 저도 다 존중하고요. 저도 그런 영상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또 다른 영상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포인트는 영어 노출 환경 조성 시 이 발음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즉 영어 노출 모델용으로서 부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노출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선생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러시아 발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또 다른 나라의 발음, 동남아 발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좀 주의를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Ryan's World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참 이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 노출 모델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일단 북미권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어를 구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서도 영어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약간의 foreign accent가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 안에서 잘 버무려져서 나오긴 하지만 이런 영상에 다량으로 노출이 되면은 아이도 모르게 그런 발음을 좀 따라할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또 다른 영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Vlad and Nikki라는 것들도 있고요. Gabby and Alex라는 것도 있고요. Kids Diana Show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Smile Family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제가 모르는 그런 영상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제작된 그런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 아이가 영어를 듣는 데 있어서 그래도 표준 영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북미권의 발음 혹은 영국식의 발음 혹은 호주권의 발음을 들려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러시아식의 발음을 가져도 돼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는 동남아권의 발음을 가져도 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은 좋아한다면 좀 정정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하겠죠. 아이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발음이 더 우수하다, 더 못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즉 학습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적합한 올바른 발음과 문법이나 표현들을 배우기 위함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 노출 모델로서 부적합한 영상 그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영어 영상이라고는 하는데 영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어 영상을 활용하면 이 특장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어의 밀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주로요. 이 움직이는 그림에 찰떡같이 그 영어의 코멘트나 영어의 멘트가 타다다닥 나오니까 그 영어의 그림, 움직이는 그림이 바로 의미가 되겠죠. 영어 자극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미를 보면서 착착착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영상들은 영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영어가 나오지 않고 의성어나 의태어나 감탄사가 줄을 이루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프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채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넉넉히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노출 모델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노출 모델이 되고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량 이상의 영어가 들려야 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되는데 기다려도 감탄사가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양 자체가 적은 장이 있다면은 그런 영상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아이에게 애초에 노출을 안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이런 영상들을 아이가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어를 아이가 들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해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나 까이오나 블루이나 이런 영상들은 듣고 있으면은 물론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만 그래도 영어라는 외국어, 즉 생소한 자극이 귀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의미지 아이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영어가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의미지 완전 초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나름은 피곤한 혹은 불편한 영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포인트나 그런 영어의 대사가 있어야지만이 아이가 당연히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겠죠. 영어가 나오지 않는데 영어가 습득이 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 당연히 감탄사는 조금은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영어 대사가 꽤나 많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 제가 나이대별로 혹은 수준별로 혹은 주제별로 이런 영상 추천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어떨 때는 스크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추천 영상들이 많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영상은 제가 1차적으로 모두 다 검증을 마친 영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영어 노출 모델로서 활용하면 안 되는 그 세 번째 부류의 영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말 영상입니다. 우리말 영상과 영어 영상을 병행하는 것 혹은 이렇게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저는 피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 영상을 보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어릴 때는 미취학일 때 즉 한 4살, 5살, 6살 때는 그래도 잘 봅니다. 우리말 영상을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호기심 딱지 재밌잖아요. 제 아이도 좀 봤어요. 그러나 이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영어 영상이 찬밥이 됩니다. 찬밥이 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은 모국어이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편하게 이해가 돼요. 막 귀에 콕콕콕 꽂힌다는 것이죠. 왜? 모국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영어는 그 익숙함이 좀 부족해요. 어떨 때는 영어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너무나 생소해서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다 싫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우리말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옵션이 있다는 그 자체가 영어 영상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실 때는 우리말 영상 자체를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말 영상을 활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우리말 습득을 위함일까요? 식당에서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신다. 사실은 좀 이 편리함에 좀 더 우선순위가 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되겠고 이 영상 없이는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약간 습관 만들기가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해보시면은 영어 영상만 보는 것에 모두 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영상과 영어 영상은 병행하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미취학 때 가능하니까 초등 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초등 때 서서히 아이의 머리가 굵어지고 주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말 영상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영어 영상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주로 빠르면은 6세 혹은 7, 8, 9세가 되면은 이런 성향을 딱 보이고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제 영어 영상 안 볼래. 우리말 영상, 우리말 유튜브 볼래.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영상을 애초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좀 자제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말 영상과 영어 영상이 참 잘 병행이 되는 아이들이 소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딱히 거부 안 하던데요. 영어 영상도 잘 보고 우리말 영상도 잘 보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 영어 영상 자체의 단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영어 영상은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영상 이 자체의 단점이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소아과협회 같은 이런 비영리 전문가 기관에 있어서는 24개월이 지났을 때 뭐 약간의 조건들은 있지만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루에 영상을 보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에 중독이 되거나 집중력 시간이 좀 짧아지고
빠진다거나 혹은 책을 안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루에 우리말 영상도 이 정도 보고 영어 영상도 이 정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영상 자체의 시간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상은 최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봐야지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누적이 되었을 때 꽤나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영상을 1시간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아이는 우리말 영상도 보고 싶어 하던데요. 그러면 영어 영상 1시간과 우리말 영상을 30분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영상 자체를 활용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반이 되고 이게 정상적인 학습이라든가 혹은 집중력 시간 기르기 독서 시간이라든가 혹은 이 영상 자체의 그런 부작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영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꼭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면 일부 잠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노출 환경 조성 시 활용하면 안 되는 영상 그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의 그 발음에서 벗어난 발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발음들이 더 우수하고 저런 발음들은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노출 모델로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적합하고 올바른 발음이나 문법이나 그런 표현들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수성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상들이 되겠죠. 감탄사가 많은 그런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말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꼭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올바른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쓸모있는 교육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